희생당하신 분들 드리고, 그 다음에 수습되지 못하신 분들을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어떤 공력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금부터 자유연대 부설 기업상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첫 번째 시민참여 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민참여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말미에는 오늘 참여하신 시민분들이 직접 의견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7반, 아니 이제는 명예 3학년 7반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 3학년 7반 그 전찬호학과 전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자리가 꽉 이렇게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가족들 혹은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밝혀지기를 바라시는 분들 너무도 더 좋은 자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지금까지 저희 곁에서 함께 얘기해 주시고 또 이 유가족들이 1년 넘게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많이 지치시기도 지치셨고 하지만 진상규명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1년이 넘게 끌어오면서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고 정부 어느 부처든 어느 사람도 단 한 번 국민들 앞에서 책임성 있는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분노할 수 있고 또한 진상규명이 끝난 날까지 저희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토론회가 여기 토론회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특별법을 만들었고 또한 그 힘으로 어렵시나마 우리가 원하던 시행령은 아니었지만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진상규명 내용, 조사의 내용, 의혹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돼서 사실 특별조사위원회에 채찍질을 할 수 있고 더더욱 국민의 여론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에 하나하나의 의혹들이 파헤쳐져서 앞으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는 우리 가족들과 혹은 특별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그 의혹이든 그 의문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질기게 싸우고 끝까지 밝혀내는 국민들의 힘이 결론은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 가족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너무나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또한 하나의 진상규명을 하나씩 밝혀내는 첫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끝까지 남아서 내용 많은 의견들 주시고 또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저희에게 얘기하고 저희들이 국민들 앞에서 답변했던 대로 4.16 이전과 이후 바꾸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주역이 돼서 안전한 사회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4.16 연대를 발족하면서 저희가 국민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자,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국민참여특별위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들한테 고자 붙이는 것도 그렇죠. 장준영 아빠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피해자 신청 사건이죠. 저희 피해자들이 이거 조사해 주세요. 해서 이걸 조사를 하는 거고요. 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기간부터 알려드릴게요. 9월 14일 날 시작이 됐고요.
내년 3월 11일까지 총 180일간입니다. 6달이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접수하고 실무협의한 다음에 상임위, 소위원회, 위원회, 상정까지 좀 복잡하죠. 복잡해도 이게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고 특조위에서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그렇게 따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하라 결정이 나면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거고 조사 개시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진상규명 할 수 없다. 각하 사유가 되면 각하를 시킵니다. 근데 각하를 시키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신청사건은 무조건 각하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연관관계가 없는 사건 신청을 하면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요. 그런데 누가 이거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럼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죠. 이분들만 사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타 단체, 임의 단체, 4.16 연대도 임의 단체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VTS 검증. 왜 이걸 검증하라고냐 하는데 VTS가 원래 해시모판이 따로 있고 진도 VTS판이 따로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은 자료를 그대로 백업 받았는데 이게 그 시간대가 틀려요. 검증해 달라. 저희가 요구했던 거고요. 정부 세월호 위치를 물어봐요. 좌표가 어디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ARS가 켜져 있었으면 VTS 얘네 말대로 ARS가 켜져 있었으면 좌표를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배에 있는 ARS 찍어보면 타겟하니까 딱 나와요. 근데 지금 전부 ARS를 모른다는 거예요. VTS 검증까지 넣었고요. 이건 학교예요. 이 학교를 왜 넣냐? 수학여행을 인천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 안개가 낀 그 밤에. 그러면 학교, 여행사, 인천을 출항시킨 이곳 전부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조사 신청 넣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시에 구조 세력들이 4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군, 하나는 해경, 하나는 소방, 하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어선들. 근데 얘네 셋이 합친 것보다 우리 어선이 구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도 해경은 지네가 다 구했대. 그러냐? 좋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해서 책임을 물었는데 그 책임을 물은 게 1.3 정장 하나한테만 3년 때렸어요. 위로 올라가야죠. 과연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은 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느냐? 아니 도대체 왜 명령 자체가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걸 따지고 싶은 거고요. 이것도 조사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이 그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죠. 구조 분할 컨트롤 타워. 그 윗부분까지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이 올라가서 이게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올라가서 이분들이 뭐 해수부 장관님이 책임이 없다. 그러면 당당히 조사받고 책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조사 신청을 넣는 겁니다. 왜 이걸 구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해수부 장관 위는 또 다른 분이 계시겠죠? 거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저희 목표가 이겁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가족협의회가 중점적으로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4.16 가족협의회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건 신청의 주체입니다. 왜?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 거기서 다 죽는 걸 생방송으로 보고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조사 성과. 이거는 진상 소위권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기 지원 소위나 안전 소위권은 제가 일단 말씀을 못 드리고 진상 소위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는 언론 보도,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주로 다룹니다. 언론 보도 문제점, 피해자 가족 핸드폰 사찰로. 이게 지금 조사 일과로 가야 될지 성과로 가야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과용으로 저희가 우선 넣었습니다. 이거 넣은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정부, 언론, 여기도 언론도 계시는데 가해자가 돼서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따져달라고 조사 신청을 넣은 거예요. 이게 3과까지 있는 거고요. 10월 5일 현재 46건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또 넣기 때문에 한 90건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에 2, 30건 아니면 많으면 4, 50건 이렇게 넣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넣은 사건 신청 개요들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시기마다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얼마나 어떤 내용들을 사건 신청을 했고 그 사건 신청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한테 또 물어볼 거고요. 박영대 4.16연대 국민참여 진상규모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다들 지금 자료집을 받으셨으니까요. 바로 이걸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9시 6분으로 한번 가보시죠. 9시 6분으로 가시면 방금 국과장님께서 둘라이스호와 진도 VTS 첫 교신에 뭔가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6페이지 9시 6분의 교신 녹취를 보시면 진도 VTS가 이제 세 번째 줄에 둘라이스 진도 VTS 얘기를 합니다. 예, 둘라이스. 그 다음에 지금 귀선 우현 선수 세월호 유관 확인되십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진도 VTS와 둘라이스 호가 이 앞에는 단 한 번도 교신이 없었고 첫 교신입니다. 이런 이제 바로 이게 과연 이게 첫 교신을 대화일 수 있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소스북 진상규명 소스북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15일 밤부터 마지막 이제 구조가 이루어진 16일 10시 21분까지 현재 이제 매분 선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선 외의 여러 행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경도 있고 뭐 청와대도 있고 뭐 수업 119도 있고 선 뭐 112 감정도 있고 다양한 선 외의 행위자들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 교신 녹취는 유선 전화는 TRS는 뭐 이제 VHF는 뭐 FSB는 뭐 다양한 교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시간대 그것들을 매 분마다 최대한 많은 이제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정리가 돼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그냥 자료 참고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좀 일반 시민분들도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이제 초반부에 넣었고요. 이 시간대 이런 해설 이제 교신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해설을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진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일단 앞으로 이 타임라인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모든 정보는 진상 규명이 되는 때까지 잠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굉장히 은폐하려고 하고 수많은 조작 의혹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진상 규명이 되는 때까지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 업데이트는 의혹이 기존에 몰랐던 의혹을 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해명된 거는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15일 밤부터 10시 21분까지 있는데 시간대로도 앞뒤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서 진상 규명이 되는 때까지 이거를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 함께 좀 같이 보고 뭐 친구들이 공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 이제 소수북 내용을 이제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스크롤하면서 보면서도 아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올해까지 완성을 하고자 했으나 조금 이제 아직 자료가 덜 구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충분한 해설을 좀 넣기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좀 다양한 그냥 시도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 이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때 그 각도에 따라 기울게 됩니다. 이때 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교신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료 참고 자료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맞아요. 카카오톡도 있고 그 다음에 교신들도 있고 한데 그런 교신들을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이제 50 처음에 52분에 고 최덕화군이 첫 신고를 하죠. 그래서 학생 살려주세요, 전화송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이런 대화들을 좀 어쨌든 지금 아직 잠정적인 형태고요.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신들을 그리고 좀 초반에 해설을 좀 풍부하게 달아서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시민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또 프린트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좀 프린트해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게시판을 달아서 시민분들이 의혹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료를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거는 오류 같아요. 이거 더 궁금해요. 게시판을 넣어서 시민분들과 함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진상규명 소스 타임라인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진상규명 소스 타임라인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좀 주 발표라고 할 수 있는 구조망기 재구성 부분을 이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기는 노을 방자에 머리를 깃지 않습니다. 구조와 관련해서 방기했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또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걸 이따가 이제 논증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이제 구조를 하기 위해 해경이 출동하기, 해경 헬기가 9시 반, 27분 그 정도에 온다고 처음 나타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태선 명령만 있었다면 전원 구조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요. 둘라에스 문예식 선장님께서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서 증언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 봐도 9시 17분, 18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소스북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시 17분을 가보시면 교실을 보시면 9시 17분 진도 VTS가 물이 얼마 정도 차 있습니까? 세월호 지금 이제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브릿지에서 좌우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벽을 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일단 움직일 수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짓말 이따가 좀 이제 계속 반박을 할 텐데 일단 거짓말 일단 이제 이게 계속 교신 보시면 17분 18분 계속 가는 이제 교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라에스 등장합니다. 둘라에스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17, 18분에 가까이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면 세월호 6,700톤급, 둘라에이스호는 2,720톤급 유조선입니다. 거대한 두 배가 충돌을 하면 오히려 더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 둘라에이스호 다 건지면 되는 거거든요. 둘라에이스호는 또 유조선이기 때문에 다른 그냥 배보다도 더 이게 낫다는 말씀을 하세요. 더 낫기 때문에 훨씬 더 건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탈출만 하면 전원 구조가 가능한데 지금 탈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론 파이트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 VTF가 또 이제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요. 세월호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둘라에스 보고 탈출하는 승객을 구조하래요. 탈출 못하는데 탈출하는 승객을 구조하라는 좀 정신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평가를 하면 우선 문예식 선장님은 그냥 뛰어만 내렸으면 충분히 가능했다. 뭐 수영만 이제 근데 수영을 못하더라도 어차피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으니까요. 다 떠 있기만 하면은 다 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간은 세월호에 탄 사람 전부를 구조할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이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좀 논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스북 9시 4분을 보시면 나오는데 9시 4분부터 계속 못 움직인다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9시 5분경 소스북에도 또 나옵니다. 박기호가 조타실에 있다가 3층으로 이동합니다. 조타실 5층입니다. 층간 이동도 했습니다. 6분에는 이거 뭐 유명하죠. 기관실 지하잖아요. 2층, 1층 밑에 지하 기관실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3층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조되잖아요. 9시 10분경 침실도 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9시 44분 이형래 경사가 3층에 타서 4층, 5층 가서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합니다. 이거 과정이 총 2분도 안 걸렸어요.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짓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일단 이제 그래서 여기 지하 기관실 있는 지하 1층, 2층은 보통 화물칸, 3층, 4층이 이제 승객, 5층이 조타실인데요. 4층에 단원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좀 물어본 그런 내용인데 전 해군 제독한테 물어봅니다. 당시 세월호 이제 9시 35분 뭐 아까지는 충분히 이동 및 해선이 가능했나요? 했을 때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는? 그러니까 해군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굳을 때 비바람 붙일 때 항해 시에는 50도 이상 기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생활도 하고 이동도 하고 전투까지 한다. 근데 세월호는 딱 고정돼서 기울어져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이제 전 해군 제독이 이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도 의혹인데요. 둘라이소호가 있고 얼마든지 뛰어내리기만 하면 구조가 가능한데 계속 세월호는 해경만 찾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들 내가 있는데 왜 세월호에서 해경만 찾는지 의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진도 VTS가 둘라이소가 지금 접근 중에 있는데 이제 언론 파일 불가능 상태에 대기 중에 있다. 해경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해경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해경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또 방송 불가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지금 10시 22분, 23분 요 시기죠. 이거 다들 우리 전 국민이 알다시피 10시까지 가만히 있으라 방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10시 22분에 지금 방송 불가라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 보시겠지만 세월호 오늘 발표할 모든 사람들 거짓말은 다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진도 VTS가 이제 구명 동의를 이제 입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둘라이소가 이게 이제 거의 끝인데 답답하니까 둘라이소 선장님이 어쨌든 좀 탈출을 시키십시오. 맨몸 하지 말고 뭐라도 착용시켜서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대선 명령은 없습니다. 미리 또 말씀을 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전 과정을 거쳐서 대선 방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경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대선 명령만 있었다면 저는 구조 가능했습니다. 충분히 공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현장 출동 세력이 이제 구조 방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세력은 이게 10시 21분 이제 거의 완전 침몰 전까지 현장에 온 거의 세력은 1, 2, 3령하고 헬기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구조 행위를 총평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화재 때 인명 구조하는 그거 전문가신데 이분 전체 1, 2, 3정과 헬기의 구조 행위를 총평은 이것은 취재 또는 구경 간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헬기 도착 일단 511, 513, 512 순서로 도착을 하는데요. 511호가 27분경 도착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대가 조금 이게 왜 다르냐면 지금 52회가 25회 도착 보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27회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그쪽의 해경의 공식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시간 충돌하는 거는 정말 세월호 하면서 시간 충돌하는 거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25형에 이건 해경 TRS입니다. 해경 TRS에서 H2 현장 도착 이게 511호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하세요. 대부분 선상과 배안에 있음. 지금 승객적 거대한 여객선이 출몰하고 있는데 당연히 밖에 나온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상식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착 선내 대부분이 승객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바구니 하나씩 내려가지고 대여섯 명씩 이렇게 구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사를 투입함에 있어 나와 있는 승객 구조하는 것보다 진입을 해서 대선을 유도할 것을 지시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선내에 승객들이 대거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결과 그냥 그렇게 소극적인 방식의 구조만 하다 보니까 헬기 세대가 총 35명, 476명의 승객 중에 35명 구조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재판에서 항공구조사가 이제 또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요. 몰랐다. 나는 그 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앞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과도 충돌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증언해 주실 분이 나와 계세요. 이분이 이제 지금 제가 오마이뉴스를 좀 끌고 와서 채시가 됐는데 우리 기사 대표님께서 그 이제 바구니 태우는 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경은 안으로 들어가서 했다. 그래 들어가라는데 최초에도 해경은 가만히 있었다. 이게 진실인 거죠. 그래서 헬기에 이런 소극적이고 사실 밖에 있는 사람만 그냥 바구니에 태워서 살살 구조하는 형태였고요. 이제 1, 2, 3정입니다. 1, 2, 3정은 조금
중요하니까요. 왜냐 또 특히 현장 지휘관이기도 했고 당시 중요하니까 이 영상과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자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 2, 3정은 8시 58분경 출동 명령을 받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혹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더 일찍 출동했다는 설도 있고 더 9시 4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존재하기도 하고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가는 길에 이제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35분경 도착하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고무보트 출발해서 그때 해경 2명, 김은성, 김용기, 박은성 타서 지금 오늘 계속해서도 실명이 나올 텐데요. 제 첫 장에 첫 페이지 앞부분에 관련자 다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앞부분에서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경 2명 탑승해서 아까 세월호 기관실 선원 지하에 있다가 3층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중에 5명 태워서 1, 2, 3정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출발해서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물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 구조하고 그다음에 4층에 나와 있는 사람 3명 구조하고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그거 마스크 쓴 사람이 한때 오렌지맨으로 이름 알리게 됐던 그 사람을 구조를 합니다. 43분 세 번째 출발하는데 이때 이제 잘 보시면 조타실 쪽에 또 사람이 한 사람 나와 있어요. 이제 선원이죠. 선원 그때 박경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분경 이형래 경사가 세월호에 탑니다. 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에서 4층, 5층 선수 9명별로 이동합니다. 45분경 1, 2, 3정 자체를 조타실로 이제 갖다 대서 선원이 탈출하기 시작하고요. 선장이 46분경 선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해경 1, 2, 3정이 촬영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좀 몇 주 전에 이제 파파이스에서 또 의혹을 좀 제기하기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파파이스 영상도 오늘 두 가지를 파파이스 측에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파파이스에서 방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화질이라고 좀 주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습니다. 그 첫 번째 두 개인데요. 파파이스에서 준 영상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제 박한결 지금 47분경 해경 촬영 영상은 박한결하고 3등항에서 박한결 여성입니다. 박한결과 해경 박상욱 경장이 남아있는 세월호의 1, 2, 3장이 다시 접안하는 영상이거든요. 접안한다는 거는 한번 이안을 했다는 거죠. 떨어질 때 그게 파파이스 영상이 나옵니다. 떨어졌을 때 뭐 했나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48분경 이제 조타실에 있던 모든 선원 탈출했고 49분경 박상욱 경장이 이제 조타실로 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 조타수 이제 또 박한결은 또 넘어왔고 조타수 세월호 선원 조준기와 박상욱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1, 2, 3정은 후퇴합니다. 그게 또 두 번째 파파이스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나오잖아요. 바다로 둘이 뛰어드는 거. 그 다음에 54분경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6분경 다시 이제 지금 상당한 시간을 그냥 구경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3층 다인실 창문 깨고 7명 구출합니다. 11분경 영상을 보면 다시 또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분경 이제 계속 이제 관망하다가 어선들은 계속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영상을 같이 좀 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끊어져가지고 일단 35분 때 영상이고요. 이제 현장에 온 겁니다. 네, 9시 38분 영상 출동합니다. 처음에 출동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실 선원 5명을 정확하게 구조해서 그리고 이 5명을 구조해서 1, 2, 3 정도 이루게 하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출발할 때 여기 이제 물에 빠져 있는 분 한 분 계시죠? 이분을 이제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3층이고 4층에 계시는 세 분을 구조를 하고 이건 영상에 안 나오는데 이제 선미에서 검사 표현으로는 선미에서 마스크 쓴 사람 이미 탔어요. 이미 이제 물에 빠진 건 탔고 이제 4층에 계시는 세 분을 구조를 합니다. 두 번째 공감정이 돌아오는 거고요. 이때 이제 마스크 쓴 분이 타고 있죠. 세 번째 출발을 하는데요. 세 번째 출발할 때 이제 이병래 병사가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제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타서 이동해서 계단해서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 또 사람이 박경남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영래 병사가 올라타는 뭐 그런 정도의 시간이 되고요. 이영래 병사는 이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44분. 그리고 이제 구경번을 터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단 이것도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구경번이 근데 뭐 안 터져가지고 막 그래서 결국 두 개 터뜨리죠. 그래서 45분 직접 갖다 댑니다. 이거 1등 항해사 강원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와 있던 박경남, 일단 두 사람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두 사람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넘어와 있고, 다음 지금 선장 나오는데 선장 옆에 박한결이 있죠. 박한결이 있는 건데 선장보다 박한결이 먼저 내려왔는데 박한결은 뭔가 밑을 보고 있고 선장은 밑바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요 분당이 이제 아파트 첫 번째 영상이 될 거고요. 강원식이는 이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환하잖아요. 박한결하고 있는데 다시 전환하잖아요. 이안할 때는 안 보이고 지금 다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실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고요. 이제 필리핀 여성 나오고 이제 박상욱이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제 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때 지금 조준기 남아 있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바이스 두 번째 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9시 50분까지 이제 일단 저쪽이 세워보고 1, 2, 3점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지금 뛰어드는 거죠. 둘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 지금 구조하는 걸 노력하는 이런 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9시 54분 또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남 707 행정선에 1, 3정에 했던 사람들 다시 다 인계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10시 6분경 강철 선수 장문을 엽니다. 이제 또 1등 항해사 강원식인데요. 강원식이 손으로 가리킵니다. 4층 선수 다인실 단호도 남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냥 막 치아하고 막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냥 7명 구조가
방송하는 걸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이 막 영상을 길어요. 막. 이제 물에 빠지는 사람들도 구조를 한다. 이게 이제 10시 11분이고요. 11분에서 17분 사이에 그 영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 찍혀가지고 지금 17분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11분에서 17분 사이에 그냥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17분 그냥 멀리 떨어져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입니다. 김인삼 정장은 강원식이 또 통화하고 있고요. 21분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몇 가지 쟁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단 세월호에 올라탔는데 이영래 경사가 아까 이 포인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구명보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3층, 4층에서 5층으로 이 계단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건 시간대는 다른 건데요. 계단이 잘 보이는 영상이 있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쭉 갔습니다. 45분경 이영래 경사는 이제 여기 와 있습니다. 이 3층 도면, 4층 도면인데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층간 이동이 다 가능했을 때 지금 4층 이제 주로 4층 이제 여기 보시면 4층에 주로 다른 학생들 그냥 중간 어딘가에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선수가 이쪽인데 지금 여기로 타가지고 올라간 거지. 이 여기에서 그냥 나와라 얘기만 해서도 다 나올 수 있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그걸 또 이제 좀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검사가 이제 아까 그 소방 전문가한테 3층 출입문 정도는 열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고 말이 안 나오네요. 당연히 가능했어. 가판을 걸어가면서 그걸 그냥 걸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나오라고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영래 경사 본인 말로 왜 올라가냐 했을 때 이제 본인이 한 말은 김경이라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 다 구하려면 구명벌이라도 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명벌이라도 떨어뜨려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해서 올라갔대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이제 45분이 좋다 싶을 때였잖아요. 여기서 떨어뜨리면 세선 명령 없이 선수의 구명벌 떨어뜨리면 이걸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조타실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만 조타실에는 선원이 있죠. 조타실에서 나오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원들만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파이스 영상을 바이비클 깜빡했는데 이게 파파이스 영상 두 번째인데 이게 박상욱이고 조준기고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파파이스 영상을 또 좀 보고 갈게요. 아까 짧은데요.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박한별 3등 항해사와 박상욱 경장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 2, 3정이 부진하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빠진 거잖아요. 박한결과 박상욱 경장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빠졌고 박상욱 해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박한결 3등 항해사는 지금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참고로 파파이스 측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현등은 아니고
스러스트라고 이제 뭐 보조 프로펠러 제어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근방의 어떤 공간에 뭔가 물체를 넣는 건지 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일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힘물체가 등장을 하고요. 검은 물체 두 개를. 근데 앞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만 주셔서 그런데 앞서 그러니까 선장 이제 탈출하는 그 시점에 그 먼저 검은 물체 조타실 쪽에 검은 물체가 존재하더라라는 걸 이제 먼저 파파이프 쪽에서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그 두 개가 동일한 검은 물체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가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손이 움직이잖아요. 손 1, 2, 3점 쪽으로 하니까 다시 이제 저반을 하더라. 그리고 고개 숙이 박간결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또 선원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파파이프 준 첫 번째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조타수 조준기 이제 맨 마지막 상황이죠. 조타수 조준기와 해경 박상욱 경장 두 명이 남아서 지금 박상욱 경장이 조준기 허리춤을 뭐 만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둘만 남겨놓고 또 1, 2, 3점 후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바다에 뛰어들고요. 박상욱 경장은 자기가 있던 구명조끼를 조준기한테 주고 그리고 청유진이는 조끼를 자기가 입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뛰어들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헬기나 이런 데서 찍은 영상을 스테이빌라이징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거고요. 이 뒤쪽이 박상욱이고 앞에가 조준기입니다. 그리고 구명거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뭔가 이제 뭐 검은 물체가 이제 존재를 하더라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제 뭐 일단 파파이스에서 검은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타실에서 떨어졌던 검은 물체와 이게 동일한 건지까지는 뭐 현재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아무튼 어쨌든 선원 한 명, 해경 한 명 놔두고 후진하는 것 그래놓고 선원인 줄 몰랐다라고 참 굉장히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변명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막 계속 하겠습니다. 9시 45분경에 이제 조타실 자체에 1, 2, 3점 갖다 댑니다. 저반해놓고 나오는 사람들 거의 작업복에 가까운 이런 건데 선원인 줄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승객을 놔두고 후진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승객을 놔두고 후진하면 나도 데려가요 하겠죠. 승객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배는 조타실이 선수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선비 쪽에는 여러 층에 걸쳐서 객실이 위치해 있으므로 당연히 승객들은 선비 쪽에 몰려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박상욱 경장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조타실까지 올라갔는데 대선 방송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자 매끈한 바닥이 벽으로 변하고 있고 바닥은 이제 뒤집어지니까 벽이다 미끄러지고 뭐 잡을 거 손톱이라도 걸 데가 있다면 모를까 잡을 곳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온 겁니다. 라는 건데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월호 조타실입니다. 세월호 조타실에는 이런 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이 있어요. 여기 쭉 있는 겁니다. 잡을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또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문 바로 옆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체적 조건을 가진 대한민국 해경이라면 충분히 조타실 진입이 가능했고 대선 방송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소방 전문가에 또 검사가 이제 물어보는데요. 줄을 잡고 조타실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나요? 했을 때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타실 내로 들어가서 방송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힘들었으면 진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헬기에 요청을 해서라도 진입을 했어야죠. 이거는 진입하고 대선 방송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 2, 3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송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북 마이크 안 되면 확성기라도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대선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현장 출동 세력, 취재나 구경 간 것 같은 현장 출동 세력들이 한 행위와 이제 변경들인데요. 다음 이제 또 좀 상황을 이제 공간을 좀 벗어나서 상황실은 어떻게 대처를 했었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던 상황실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선 일단 계속적으로 상황 판단 오류가 존재합니다. 9시 42분 구조 단계는 아니고요.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9시 42분이 이제 이런 각도거든요. 42분 상황이 지켜보는 단계라는 것도 웃긴 거고 그 다음 46분 과거 선장이 탈출하던 그 시점인데 이제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침몰은 안 될 겁니다라고 좀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 사람들이 바깥 라인에 나와 있어 구조 중에 있습니다. 전부 배 안에 있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판단, 거짓 보고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 18분 또 이런 자체 부력이 차분하게 구조할 것 10시 18분이면 거의 다 이제 전복이 된 상황인데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답답하고 화나고 어이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거 자체를 우리 시민분들이 참 가족들은 가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분들이 일단 정확하게 일단 아는 것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부분이죠. 경찰청 해경이 아니라 육경에서 도움 도와줄까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가능합니다. 전원 구조 가능하고 다 가능하고 우리 해경하고 해군이 다 하고 있으니까 9시 39분 외부 지원도 거부를 하고 허위 보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도 41분에 30도 김경일이 왔을 때 이미 40도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때는 55.4도인데 이런 허위 보고도 존재를 하고 특공대 1, 2 구조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 1, 2, 3정은 경비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전문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전문이 바로 1, 2 구조대인데 1, 2 구조대 차고가 헬기 없어갖고 막 기다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11시 20분, 30분에 옵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12시 넘어왔다는 의혹도 존재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 편승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다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허위 보고 대공방송 중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선방송은 그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상황실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수뇌부로 오늘 좀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추월받지 않았습니다. 순환구호법을 먼저 보시면 그냥 일단 해양경찰청장이 중앙구조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광역구조본부장이 되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지역구조본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는 이제 지역구조본부장 또는 서방서장 그러니까 목포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여기서는 좀 양력 중에는 삼천포함 함장을 출신이라는 걸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김문홍이 세월호 이전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2010년 화물선이 침몰하는 상황에 당시 삼천포함 함장이었던 이 사람이 악천후를 뚫고 전속력으로 달려가 완벽한 팀워크로 15명을 전원 구조해서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세월호 당일에는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1508함에 탑승해서 일단 중국 우선 납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현장에 왔던 헬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타고 삼천구함으로 9시에 이동을 합니다. 512를 타고 삼천구함으로 이동하고 3분의 인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9시 3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 세월호 관련해서 참 정보가 진짜 잠정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9시 14분 목포 상황실 자기가 지금 목포 경찰서장이잖아요. 목포 상황실 이병윤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 직원 비상 소집하고 전 세력 출동 지시하고 유관기관 접하고 122 구조대 실시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본인은 통화 내역 없고요. 당사자는 못 들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세월호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양쪽 이야기를 일단 다 알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왔을 때 어떤 쪽이 진실인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9시 10분 이제 이게 헬기가 출발을 다시 해요. 삼천구함에서 현장으로. 현장에 왔잖아요. 512기가. 근데 이때 김문홍이 타는 게 맞았어요. 타서 자기가 현장 지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안 탔으면 뭔가 이 기장, 목포소장으로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지금 지역구조본부장인데요. 그 다음에 31분 진도군청에 이제 진도군청 행정선도 투입하고 주변 어선도 동원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자기는 진술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한동안 아무 지휘도 안 하고 있다는 뭔가 뭐 유선 전화든 TRS든 뭐 무전이든 뭐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고요. 9시 57분 이제 뭐 드디어 이제 뭔가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그 이후에는 그냥 TRS 뭐 주시하고 있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건데 이제 이때 9시 7분이면 57분이면 상당히 또 이제 많이 50분 때부터 뭐 급속히 침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이때 막 이상한 이제 뭐 막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계속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었을까 뭐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지역구조본부장이고요. 다음 광역구조본부장 보겠습니다. 서해지방경찰청장이고요. 이 사람 역시 전원구조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제 태풍 볼라벤 때문에 이제 자초될 때 6박 7일 동안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사고 26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기름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래서 중국 영사관에서 감사 사안이 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오부 당일 9시에 인지 아무 지시 없다가 9시 48분 TRS를 통해 처음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도 그러니까 이것도 소스북지 보시면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지금 소스북이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1, 2, 3장 이제 김경일이가 뭐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뭐 침몰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서해청장 뭐 내려가지고 편승시키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자 그다음에 서해청장 뭐 하나 있다 별 얘기 없어요. 그럼 별 얘기 없잖아요. 끝나요. 지금 앞에 침몰할 것 같습니다. 침몰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별 얘기 없이 그냥 끝나요. 이게 이제 9시 48분이잖아요. 그러고 10시 8분인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뭘까? 일단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될 수 있고 뭐 한데 아무튼 지극히 무능했다는 건 일단 분명하고요. 어떤 책임을 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조 방해는 또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 오늘 대표적인 이 방해. 헬기가 사고 해역으로 가야 될 헬기를 자기한테 내 집에 대라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대가 9시 17분에 먼저 청장님이 하나 대라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구조하러 가고 지금 안 되는데요. 구조를 못 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하고 다음 44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갖다 대라 이제 하는 건데요. 502호 이렇게 했나? 아직 이걸 안 했지. 지금 문 닫았는데. 그러니까 서해청으로 오라고 했는데 하니까 몇 명 탔어. 이렇게 했습니다. 서해 패드장으로 오라고 하라니까. 사고 해역으로 안 가고 서해청, 지금 서해청장이잖아요. 서해청 패드장으로 오라고 하라니까 그러니까 군산항공대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나중에 48분 이제 전달 됐나? 지방청 서해청 패드로 갔어요. 구조대 태우고 현장을 안 가고 서해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502기는 군산항공대에서 서해청으로 일단 가서 김수현을 픽업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일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2호기는 사실 이제 실제로는 11시 3분에 도착을 하고요. 11시 3분이면 이제 다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9시 40분경 502호기가 이륙했으면 적어도 10시 10분 정도까지는 사고 현장에 충분히 올 수 있었고 그 상황에 헬기 복제 항공 구조가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다 전복되고 나서는 몇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행적을 알 수 없는 내한테 갖다 대라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마지막으로 이제 해경청장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행시 패스하고 박사도 받고 했던데 이제 당일 행적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 해경본청에 있다가 10시 48분에 이제 517 헬기로 이륙해가지고 이제 1508함에 먼저 가는 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기 좀 의혹입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30분에 삼천구함 갑니다. 45분 이제 작은 배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가 2시 50분에 삼천구함으로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합니다. 3시 46분 회의 시작, 4시 4분 회의 종료, 18분 만에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회의의 참가자는 누구였냐면 목포서장, 아까 지역구조본부장, 해수부장관, 광역구조본부장, 그 다음에 이제 해경청장, 중앙구조본부장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구조 전문가들, 예임선 선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가 빨리 끝나서 효율적인 구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나는데 일단 회의 결과 선체가 어떻게 자세를 잡고 있는가, 생존자는 있는가, 현장에서 인용할 수 있는가, 예인할 수 있는가 이걸 파악해서 차후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의 결과인데요. 일단 제가 세월호 참사에 그러니까 뭔가 뛰어들었달까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박사과정생이었는데 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이게 저는 당시 4월 16일 저는 그냥 시청자잖아요. 저는 시청자로서 그래도 국가가 헬기도 떠 있고 밤에 뭐 야광탄도 쏘고 뭐 해서 뭘 하는 줄 알았어요. 자,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자 일단 이 중앙구조본부장이 최초 구조관련해서 최초 지시가 17일 0시 16일 밤 12시 17일 0시에 가족 불만 사항 관련 청장님 지시사항 적극적으로 수색할 것. 17일 0시 최초 구조관련 최초 지시가 내려오고요. 0시 28분 지금 즉시 입수하라는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아까 12시 반에 삼천구함에 탔잖아요. 그 이후로 거의 11시 간 30분 뒤에 첫 구조관련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시점이면 이제는 지금 일단은 다 정복됐으니까 그러면 바로 누가 들어가서 수중 수색 어떻게 할까? 수중 구조 어떻게 할까?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0시에 뭔가 그냥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김석균 의혹을 제기를 하면 1508함에 일단 아까 12시 10분쯤 와서 삼천구함을 안 가고 1508함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일단 12시 10분쯤 왔는데 12시 4분에 아까 이제 다시 삼천구함이 이제는 현장 지휘함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포서적은 이미 타고 있었고 삼천구함으로 가야 되는데 왜 1508함으로 갔을까도 좀 의혹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거긴 하죠. 누구를 만나야 했는지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이런 의혹을 뭐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회의 전에 아까 그 회의 전에 청와대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를 했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전에 이제 교신이 확인되는데 그러니까 서장님 지금 지휘한 1번인데 다름이 아니고 본청 해경경비국장이 해경청장하고 전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본청 해경청장 1번님 1번이 다 정이더라고요. 통화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전체 지금 필요한 거의 대부분 해경 쫙 라인 해수부 장관, 민간 구조 전문가들 다 있는 상태에서 회의 전에 청와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세월호 참사 참 가장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 뭐 골든타임도 얘기했고 그 에어포켓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10시 21분 이제 완전 전복 이후로 그날 밤 사실 이 안이 굉장히 이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시간대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세월호 10시 21분 이후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대한민국 국가가 한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망치로 두드린 거 해경이 계세요 이제 있으면 나오세요. 어쨌든 망치로 두드린 거 이게 해경이 한 전부고요. 두 번째 해군이 가이드라인을 쳤잖아요. 나중에 끊어지는 거. 배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친 거. 나중에 근데 결국 끊어지니까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해군이 가이드라인 친 거. 세상에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가 한 거는 그게 두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석균이 이제 뭐 이런 걸 지시했지 않을까. 그리고 김석균은 오후 7시에 총리 마중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떠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해경청장에서 일단 지금 뭐 발표는 끝났지만 앞서 제가 이제 자료진 앞부분에 인물을 거론하면서 해경청장 위에 이제 당시 해경청은 해수부의 외청, 해수부 산하 청이니까 해수부 장관 그리고 또 뭐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관련해서 안행부 장관 또 국가안보실장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뭐 다 이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또 공부를 하고 또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서울대 그 연구팀이 있어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타임라인이죠. 더 보완이 될 것이고 더 보기 쉽게 아마 바뀌어질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시면 참사 당시에 여러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지시사항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대한경찰청장이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지시를 한다든지 전혀 지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쉽게 보다 풍부하게 활용하려면 오늘 발제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실제 이 참사 당시에 구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여러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구조를 위해서 한 것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길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까봐 10분 정도 쉬고 증언과 토론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물기사분들이 세월호에 많이 탑승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세월호나 오하마나오를 굉장히 여러 차례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짐을 실어서 제주로 또 제주에서 짐을 실어서 육지로 나르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오하마나오와 세월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조도 잘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와 참사 당시 상황의 차이 이런 것도 잘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하마나오를 특별조사위원회나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다 했었었는데 이 오하마나오와 세월호가 쌍둥이 배라고 불리긴 하지만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지적들, 세세한 지적들을 해주셨던 분도 사실은 화물기사분들이 이건 사실 오하마나오와 세월호가 다르다, 이 부분 이렇게 다르다, 생긴 거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 특히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선원들하고도 좀 친분이 생기셔가지고 그 조타실이나 이런 것들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것들도 보시고 계셔서 그 내부 구조 같은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화물기사분들이죠. 오늘 참사 당시 상황을 화물기사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는 화물기사분들의 대표를 맡고 계신 최은수님을 좀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원래 이제 증언을 이제 쭉 하시면 좋은데 이제 평상시 과묵한 성격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식으로 좀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의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양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 논란 중에 하나가 사고가 과연 언제 발생했는가, 몇 시에 발생했는가가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월호에 탑승하고 계셨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느꼈던 바로는 언제쯤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네, 사고 난 거는 그 아침에 이제 화물카는 뒤쪽에 이제 기사실은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희가 7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이제 갔었는데 그때쯤에는 날씨도 잔잔했고 아무 이상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먼저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부 이제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은 늦게 한 7시 한 40분 정도 50분에서 40분 정도에 저희가 이제 밥을 먹었어요. 저희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저가 이제 같이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인사팀 이제 이영숙 씨라고 지금 실종자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샤워 좀 하고 오겠다고 이제 샤워실은 여자 샤워실은 이제 4층에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시다 드리고 샤워하고 저는 이제 밥 먹고 이제 나와 있었고 근데 커피숍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핸드폰 맡겨가지고 저 쉰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나갔어요. 이제 화물칸으로 나가고
이제 들어가서 쉬고 제가 한 8시 조금 넘어서요. 이제 거기서 담배를 한 대 피고 피고 있었고 마치 또 옆에서 나이 드신 분 두 분이 부부인가 그분이 이제 사진 찍는다고 저 옆으로 왔어요. 바로 그 옆에.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진 찍는 찰나에 제가 담배 바로 피자마자 배가 갑자기 기울었어요. 갑자기 넘어가니까 우리는 커버 트는지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계속 앞에 보니까 이제 콘테나가 앞에 실린 짐 이제 콘테나가 그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로. 그때 감을 이제 딱 잡은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인천에 오함 하나 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기사분이 이제 거의 이제 인천에 전화를 다 했다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하고 있는 차를 그때 갑자기 넘어가면서 이제 콘테너가 바다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자꾸 그 형님한테 형님 배가 넘어갑니다.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 배가 넘어가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이제 막 욕을 엄청 했어요. 미친 장난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도 안개약해가지고 접안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배가 지금 접안을 할 시간인데 접안이 안 되고 있다. 자기네도 못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제 통화를 계속 했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 호주머니에 바로 넣은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내방송 나오고 이제 그때야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천 거기다가 전화를 했는데 미친놈이라 그랬을 때요. 막 욕을 엄청 먹었대요. 그때는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전화가 안 끊어서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듣고 해서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방송이 나간 뒤로 그때야 이제 믿어주기 시작했고 이제 뉴스 나가고 그때야 이제 정확히 믿어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서 담배 피고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제가 이제 계속 갔어요.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쓸지 알았는데 계속 안 가서 계속 갔어요. 그 콘테나는 계속 떨어지고 바다로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시동이 이제 딱 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화물차 기사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 일인가요? 그때 막 우르르 다 나왔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그 섬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섬 동부차도 그 섬 사이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안내 방송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움직이면 배가 더 기울기 때문에 첫 방송이 그거였어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뭐 구명조끼 입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제 그대로 가만히만 계셔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 화물차 기사도 나와서 막 이제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들 이제 나와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좀 되니 구조작업 해경에 연락했다. 구조작업 하러 오고 있다. 근데 한 40분 넘게까지 안 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유조선인가 그게 앞에 있다가 뒤쪽으로 하나가 왔어요. 그 유조선이 뒤쪽으로. 이제 헬기 뜬데 그 앞쪽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 유조선 한 대가 계속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헬기 올 때까지. 좀 있으니까 한 대가 또 왔어요. 작은 대가 앞에. 저 앞에 보니까 이제 막 배들이 그때부터 막 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 4, 50분 정도 기다리니까 그때 헬기가 이제 한 대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위쪽이니까 위쪽에 저쪽 끝에 이제 세 번째, 헬기 세 번째 뜬 데가 이제 학생이 한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거기가 이제 학생들이 있었고 중간하고 그 뒤쪽이. 근데 우리는 이제 1번, 헬기가 온 데가 이제 1번. 거기서 이제 헬기가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해경인가 그 특공대인가 내려왔어요. 저희한테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처음에 밧줄을 하나 던져달라 그랬더니 밧줄이 없다 그랬어요. 그 해경이. 근데 그럼 어떻게 구조하냐 했더니 그 위에서 바구니를 내려준대요. 바구니를 내려주니까 그걸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그 밑에서 줄을 잡아서 이렇게 태워주면 올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안 내려오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바구니가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안에. 이렇게.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헬기 바람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여행 오신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한 명씩 태워서 올려 보냈어요. 근데 올려 보내고 해경은 안 내려왔어요. 그때까지도. 그래가 2대 오고 3대 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명씩 내려와 있더라고요. 3분밖에 안 돼요. 특공대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식당 아줌마니가 이제 여기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기어 올라와서 저희가 또 식당 아줌마 올리고
이제 전부 착착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기사분들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 올리고 이제 저희가 3명 이제 젊은 애들 3명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저 세 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저거든요. 이제 보시면 조끼 이거 파란 조끼 제가 이제 매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앞에 나가는 거 보고 배가 반쯤 기울였어요. 이제 반쯤 굽혔어요. 근데 우리 기사들이 다 올라오질 못했어요. 위로 미끄러가지고 뒤쪽으로 기사분들 못 올라오신 분들은 뒤쪽으로 이제 보트로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다 나온 걸로 이제 파악하고 이제 헬기가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봤더니 우리밖에 없어요. 3명 배 위에 앉았어요. 배 위에 앉아서 우리는 그냥 타고 소고차로 내려갔어요. 이게 좀 예. 아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예. 그 아까 잠깐 나왔던 게 있어요. 그때 최모 씨라고 인터뷰한 게 사실은 최현수 기사님이신데 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은 헬기에서 내려온 항공 구조사들에게 안에 아직 탑승객들이 있다. 우리가 바구니에 태우는 역할은 할 테니 너희들은 안쪽에 좀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재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셨던 거죠? 네, 저희 기사분들이 이제 또 저희가 마지막에 나가서 이제 저 특공대 분이 같이 타고 나갔어요. 저희 헬기에 마지막에 서거차도에 가서 저희 속에 아줌마가 안 나온 것 같다. 아직도 사람 있는 것 같다. 보내줘라.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특공대 분이 이제 보냈다 그랬어요. 헬기를 다시 보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온 분은 벌써 뒤집어졌다 그래버리니까 그 자기네는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조사. 다시 그 아줌마가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보냈다 그러는데 나중에 조사를 했더니 뭐 없었다. 자기네는 내려갔다 왔다. 이게 그 내려가서 기사실을 다 확인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근데 저희 기사실은 그 아주머니가 지금 있는 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이 안쪽에서 당겨야 돼요. 안쪽에서 여자 인물은 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기사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 구명조끼를 주고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그 아주머니 한 분한테. 근데 거기는 이 창문도 요만해요. 통곡을 해가지고 저희 기사실은 통곡을 해가지고 열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근데 자기네는 다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걸로 저희는 분명히 거기 지금 이영숙 씨는 아마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이제 어떤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확인을 했거나 했으면 알 수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뭔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제 생존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학생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헬기에서 내려온 항공 구조사들에게 안쪽에 더 많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다 자기는. 근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배가 이제 기울은 상태에서도 배가 좀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엔진이 멈추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때 섬이 굉장히 가까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느낌이 어떠셨나요? 바다에 뛰어들고 구명조끼 같은 거를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섬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때 몰려들고 있었던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됐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큰 유조선 이런 데에 의해서 구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었나요? 아니면 이거 뛰어내려도 죽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 그 헬기 보시면 거의 그 높이가 아파트 한 7층 높이가 됩니다. 그 보시면 저희가 뛰어내리면 그냥 죽어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 그거 말고 배에서 나오면 배에서 배에서 다른 3, 4층에 있는 객실에 있는 분들이 나오거나 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분들은 안 되고 밑에 쪽에 그 해경배 배인데 그쪽으로 나오셨으면 뭐 계속 물이 엄청 배가 삑삑 돌았으니까 배가 돌았어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물때가 엄청 셌어요. 배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가만히 구조하러 올 때까지 배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나왔으면 이제 흘러갔어도 아마 그 섬에 아마 그쪽 가까웠기 때문에 나왔어도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애들이 이쪽 안쪽으로는 제가 못 봤는데 이제 좀 많이 이제 왔어요. 저 조그마한 애들이 저쪽에서 막 왔던 우리 헬기 막 구조할 때 그때 좀 많이 왔을 거예요. 그 앞쪽으로. 근데 내려왔으면 충분히 제가 수영해도 갈 정도였어요. 그쪽까지는 이제 수영 제가 좀 하는데 수영해도 그쪽까지는 그 섬에 갈 수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내가 계속 흘러갔어요. 계속 이게 물때가 되다 보니까 너무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서 기사분이 이제 그 애들을 이제 손잡고 있는데 물이 쳐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기사분. 배 안으로. 네, 안쪽으로 한꺼번에 이 물이 나왔다가 빨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안쪽. 그러니까 지금 배가 몰려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섬도 가까웠었고 했기 때문에 뭐 위에서 그냥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건 어려웠을지 몰라도 기울어져서 바다 가까웠었던 3, 4층 객실 쪽으로 해서 뛰어내려가면 뭐 충분히 어선들이나 아니면 섬에 가든지 해서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근처에 그 어부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와 있거나 아예 했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아예 안 나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었고 구조가 오히려 다 끝난 줄 알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부분들도 제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제 저희에게 이 증언이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라서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혹시 그 구조 과정이나 또는 그 이후에 생존하신 분들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도 그 화물차 기사분들도 아직까지 지금 머릿속에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아니 기억이 많이 나고 지금 아직도 잠을 못 이루고 그 밑에서 그 학생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많이 들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지금 그 있고 또 아이들을 너무 저희도 진짜 힘을 저희 화물차 기사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당시 기사들이 너무 젊은 분들이 없었어요. 그 진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구조를 해줘야 되니까 저희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해경이 와서 당연히 들어와서 구조 작업 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구조 작업하고 우리끼리 탈출을 시도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국가가 지금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유가족 그 애들 이제 가족 협의회 아침에 거기 가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애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지날 때마다 그 유가족 분들한테 지금도 저희만 이제 좀 살아나서 좀 많이 죄송한 것도 있고 국가가 너무 구조 작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반성하고 이제는 유가족분들도 심 안 들게끔 해줄 수 있는 거를 처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 유가족분들 이제 다 지쳤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니들 더 고생시키지 말고 국가는 빨리 이런 유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정리 좀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 살아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오늘 뭐 구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구조 과정에서 대한 부분을 그 당시 계셨던 최현진 기자님께 짧게 한번 들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저에게 남아서 질문하실 거. 어쨌든 진상 규명을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얼만큼 진상에 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지금 그냥 속수무책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렇게 저희 자료가 재판에 얼마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가족분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국민들이 다 같은데. 알 수 있게 지금 재판이 전혀 이렇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방송이나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에서 좀 확실하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일단은 형사재판은 아까 박영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 2, 3 정장만 기소돼 있죠. 참사에 관련됐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구조 세력, 그 수많은 세력 중에 딱 1, 2, 3 정장만 기소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판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건을 지켜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검찰이 기소를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기소 독점이라고 하거든요. 검찰이 자기네들 보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쭉 조사한 뒤에 1, 2, 3 정장만 기소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1, 2, 3 정장에 대한 형사재판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 자체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분들은 민사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나서신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검찰에 의지하지 않고 가족분들이 원고가 돼서 이 사람도 증인으로 나오게 해달라. 저 사실도 한번 밝혀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힘은 좀 더 약할지 몰라도 싸움의 판을 더 넓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검찰의 기소가 망친 사건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세훈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돼서는 직원들도 같이 기소를 해야 지들끼리 치고먹는데 딱 원세훈만 기소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직원들이 하나도 기소 안 하니까 그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원세훈은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재판들이 이루어져. 김용판도 마찬가지죠. 김용판의 지시에 따랐을 법한 경찰 직원들은 아무도 기소 안 하고 김용판만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경찰 직원들이 나와서 김용판은 아무 죄가 없는데라고 지금 오히려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을 믿죠. 권은희나 이런 사람들 증언보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 말을 더 믿으면서 재판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범위를 그렇게 좁히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도 그렇게 계속 하죠.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관여했던 여러 사람들을 다 기소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나는 오히려 제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제가 나쁜 지시를 한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딱 기소해놓고 나머지 사람들 다 증인으로 나와서 저 사람은 잘못 없어요.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 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지금 재판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진상조사위가 6개월이 진행이 됐어요. 진상조사위가 어느 정도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를 여전히 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그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조사 권한을 갖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청문회 권한입니다. 국회만 원래 가졌던 권한인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특검을 발동해달라고, 특별검사를 발동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특별검사를 2번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사를 통해서 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검사 발동을 요청해서 국회가 특검을 발동해가지고 그 특검이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슨 누리당이 내년에도 있겠죠. 그 누리당은 특검을 발동되는 걸 원치는 않겠죠. 당연히 이제 특검 발동을 요청하면 국회에서 굉장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한 국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거죠. 내년에서도 지금 사실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고 특검 요청을 하고 하면 내년에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1년 내내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국민분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럼 시끄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도 여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만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대학생이고요. 오늘 토론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그 당시에 그 구조를 하지 않았다.
정말 책임을 방기했다,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참 많아서 다시 한번 오늘도 분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앞으로 그 진상 규명에 있어서 여러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상황들부터 해서 상황실로 올라가고 수뇌부까지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책임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행동이나 발언들이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증거들이 많고 좀 이러면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몇 시간 동안 뭘 했는지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계속 감추려고 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의 정권, 박근혜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직접 그것을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계속 행동하고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누군가는 또 참 그 막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판 한심만 해도 막 몇만 페이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뭐 많은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녹취록도 해경이 줬지만 그게 진짜 음성하고 이게 동일한지도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좀 연구를 하고 막 지루하고 막 복잡하고 하더라도 어떤 한쪽에서는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을 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둘은 또 상호 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토론회를 또 이제 만들고 하면서 시민분들과 함께 또 호흡을 하고, 그리고 아까 웹사이트 같은 거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또 시민분들께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연구의 결과물이 시민분들이 이제 보다 세월호 참사에 더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을수록 저희 연구도 더 많은 뭐 자료나 증거가 제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잘 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시민단체에서 나온 한 회원이고요. 지금 이제 방금 발언하신 것 중에 기억하고 잊지 않고 행동하게 하도록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참사 이후에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노란 리본을 달고 미안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 이제 서명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이 가까워오는 이 계절을 맞은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니 저조차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행동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것들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들은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행동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노력하도록 해보겠는데, 저도 잘 몰라서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요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광화문 서명대에 갖다 주기도 하지만 점점 저희조차도 힘을 또 잊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하고 세 분 손 드셨는데요. 저희가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뒤에서 X표를 크게 딱 이렇게
X는 곱하기 10배를 했던 네, 그래서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조사 신청과 피해자의 개별적 조사 신청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피해자의 개별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스님이 지금 이렇게 타임랩스 앱도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 계속 업데이트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가족협의회에서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특조위에서 제기하는 형사소송 쪽이 되겠죠. 거기에 공유되는 베이스가 되는가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먼저 오늘 일단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다 포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되는 한까지 어떤 이제 그 각 매분 설명을 좀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더 이제 확장을 시킬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가 정확하게 시간을 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타임라인에 반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각주를 넣든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보강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누구든지 이제 이거를 세월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조위 분들도 이건 어차피 이제 발육연대 홈페이지에 이제 오늘 이 자료집 자체가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자체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오픈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보기 좋을까? 그러니까 아까 교신도 카톡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아무튼 계속 좀 최대한 풍부한 자료와 풍부한 해설 그리고 정확한 자료 내용이 들어가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것들은 우리 모든 시민 그리고 특조위 분들 함께 이렇게 보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금년 말 정도 해서 이 타임라인 자체를 특조위에 공식적으로 넣을 겁니다. 가족들이 자료로 해서. 왜냐하면 이 자료를 만든 것도 가족들도 같이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인 우리가 만든 자료다 해서 특조위에다 공식적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공신력 있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국가 기록원까지 남을 겁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기 전에 이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셔서 재미를 느끼셨던 분도 있으실 테고 좀 지루하다라는 판단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여튼 대체로 도움은 되는 것 같다라는 중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분명히 저희가 차기 토론을 또 할 텐데요. 그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양손에 한 명씩 잡고 이렇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마칠 시간이 좀 됐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뭘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할 거 되게 많죠. 저는 그 TV에 나오는 모 연예인이 그 TV 나올 때 항상 노란 팔찌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을 항상 여기다 달고 나오는 연예인이 있어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걸 매번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왠지 상대방 저쪽 지하철 타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이걸 한 사람이 보면 이제 윙크라도 한번 딱 하고 지나가고 이런 어떤 느낌들과 이런 어떤 작은 실천들이 계속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이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기억을 더 하고 뭔가 좀 더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좀 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저는 사실 요거 샤워할 때도 안 먹고 잘 때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게으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실천들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발표해 주신 박영재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시고 여전히 괴로워하시고 여전히 힘들어하십니다. 왜? 단지 살아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정말 절절히 느끼시고 계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계시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앞에서 나서기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자 가족분들과 같이 하고 계신 우리 최은수 화물기사님께도 큰 박수 한번